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룡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건축법상의 도로 2의 제9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요, 개발행 허가 중에서 하나인 토지 분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2006년 3월 7일 이전에는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토지 분할 허가제도가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으로 하게 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우리가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 3월 7일까지는 비도시지역은 자유롭게 이제 토지를 사전 허가제도 없이 마음대로 내가 분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지방의 이제 토지에 대해서 기획부동산들의 투기 조장하고요, 거래에도 이제 위험성을 갖다가 따른 영세 투자자들의 이제 피해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2005년도 12월 7일 날 관련 국토계획법을 갖다가 제정해가지고 2006년 3월 8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한해서 이제 토지 분할 허가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를 고용을 해가지고 임야를 갖다가 더 저렴하게 매수해가지고 이게 이를 갖다가 분할 이제 매각해서 부동산을 투기를 이제 조장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기를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비도시 지역도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포함해서 토지 분할도 하려면은 허가를 받고서 분할을 해라. 이제 그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법이 개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개발행 허가 운영지표 국토교통부 훈령 제1218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발행 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토석을 채취한다든가 토지를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토지를 형질 변경한다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나 이제 토지 분할하는 경우도 개발행 허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이제 보시는 사진은 측량을 하고 있는 지금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한 측량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을 해서 이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지금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개발행 허가의 운영 지침을 보니까 토지 분할의 신청 대상은 이제 한 필지 일부가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이제 토지 분할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상에 이제 불합리한 지상의 이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에도 토지 분할 신청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한 필지 일부가 이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제 분할 신청을 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토지의 목적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분할 신청의 절차를 한번 보실까요? 측량 신청은 예전에는 이제 지적공사였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제 바뀌어서 여기다가 측량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량이 실시하고, 그 다음에 측량 성과 검사가 이제 한 다음에 측량 성과도를 갖다가 이제 의뢰인한테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뢰인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분할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제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지목이 박혀서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에 이제 대해서 등기 촉탁 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 필증을 이제 교부받게 되는 절차가 토지 분할의 신청의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갖다고 그래요. 분할. 합병은 반대겠죠. 두 필지를 또는 세 필지를 한 필지로 이렇게 합병하는 걸 갖다가 토지의 합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에 토지 분할의 측량의 내용이 종목이 있는데요.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보건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요,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가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는 거고요. 지적의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토지나
지상의 구조물,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의 현황을 도면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을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분할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분할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측량은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 지적도로서 등록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하고요. 신규 등록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하고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토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 좌편 등록부에다가 등록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해서 토지분할 측량의 종목은 6가지의 방법으로 측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측량의 비용 계산 방법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신청하려고 할 때 계략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될까 나올까 이렇게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의 그 염려를 줄여들기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라는 이 홈페이지에 플랫폼에 접속하셔가지고 지적 측량 신청을 하시면 측량의 이제 종목에 따라서 경계보건 측량할 것인가, 지적 현황 측량할 것인가, 분할 측량할 것인가, 등록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측량 소재지별로 이렇게 소재지 넣고 면적, 지목, 토지 구분, 그 다음에 축적, 개별 공시가 넣고 검색을 하시면은 계략적인 우리가 지적 측량 금액에 대해서 비용 계산에 대해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신청 절차는 왼쪽에는 이제 측량, 분할 측량 하기 전에 이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분할 측량 신청을 해서 분할 측량 성과도가 이렇게 경계보건 측량 성과도네요. 이러한 성과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측량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렇게 성과도를 발급해 줍니다. 측량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가 제가 이제 맹지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일정 부분만큼 매입을 해서 이제 도로를 내기 위한 절차로 측량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경계보건 측량 성과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토지 분할 신청의 절차 중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분할 전에 요 지목이 그 도로인데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1.5,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측량하게 되면 실제 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 가시 면적이 아니라 실제 측량하게 되면 1.5,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은 분할 후에 이제 지목 변경이 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가지고요. 해당 필지의 토지인데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분할하기 전의 모습하고 분할 신청을 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진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보고 계십니다. 왼쪽은 이제 또 여기는 지목이 임야인데요. 이제 분할하기 전에 토지의 이 모습이었는데 분할 후에는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토지를 여기는 지목이 이제 답입니다. 현황도로고요. 해당 필지는 임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맹지 상태인데 이거를 취득해서 현황도로하고 이 기존에 있는 이 맹지 임야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죠. 이 도로의 모습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분할 측량을 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는 해당 토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신청의 절차는 분할 측량과 경계 측량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도로나 또는 임야에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측량했다는 그 말뚝 박은 거죠. 빨간 표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할 측량에 이렇게 경계점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또 여기는 경계 측량 이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분할을 이렇게 측량을 하고요. 여기는 경계 A하고 B하고 경계 표시를 했을 때 여기다 중앙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바꿔서 측량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점 확인의 표시인데, 왼쪽까지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뚝을, 붉은 말뚝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페인트로. 또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말뚝이 안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페인트로 표시를 해서, 십자 표시를 해서 여기가, 경계점이다. 라는 걸 표시가 바로 예단과 같이 사진에 보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확인 표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토지 분할 지적 공부죠.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하기 위한 대장 및 도면을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지적 공부에는 이제 토지 대장이라든가 임야는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되고요. 공유지, 공유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또 작성을 하고요. 대주권, 우리가 집합 건물이죠. 이런 대주권 등록부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도. 여기는 이제 토지대장은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땅의 모양을 지적도고, 임야대장에 표시되는 것은 임야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이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한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분할의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보면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경우에 최소 면적 이하로는 분할할 수가 없다. 이게 토지의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 이렇게 두 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가 따로 정합니다. 즉, 이제 도시지역, 그죠? 주상 공록이 도시지역이잖아요. 주거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18평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다. 상업지역은 이제 45평. 또 여기도 45평, 60평 미만으로, 여기는 60제곱미터니까 18평 미만으로는 우리가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따로 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분할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똑같은 건 면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타지로 분류해서 60, 150, 150, 200,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우리가 건축물 없는 대지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고 분할하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분할 제한 면적, 그린벨트 내에서는 일반 필지하고요, 주택이나 근생에 건축할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일반 필지는 200제곱미터 60평 이내로 분할이 제한되어 있고요. 주택이나 근생 같은 경우는 100평 이내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이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나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에 진입도를 설치하기 위한 것은 A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농지법상의 분할 제한은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 시행된 농지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의 분할이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그 대규모 영농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제곱미터 하니까 약 600평 이하는 분할이 이렇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제한의 면적의 분할을 보겠습니다. 예,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녹지나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기존에 있는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외적으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도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설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분할한 것도, 사설은 개인의 그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개설한 도로를 사설도로라고 합니다. 단, 이제 도로법과 같은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경우는 여기에 토지의 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에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사설도로로 이용 중에 있는 용도가 폐지된 부분을 인접도로와 이제 합병의 목적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외적으로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필요하실 때 서치하셔가지고 이게 요긴하게 내 접목을 해서 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면 조금이나마 보람을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듭니다. 여러분들 뭐 흡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보시고
좀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지치지 않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하다는 의미에서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또 관심 가주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더 다른 여러분들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